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책으로 따지면 3단원인 책도 있을 것이고 4단원인 책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부등식 때문이라고 그랬죠. 절대부등식이 하나의 별도의 단원으로 떨어져 나온 책이 있고 명제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책이 있어서 포함되었으면 1단원 집합 2단원 명제일 거고 절대부등식이 별도의 단원으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 1단원 집합 2단원 명제 3단원 절대부등식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단락 수학하라는 책이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했죠. 크게 세 덩어리, 개념적으로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논리 논증, 즉 집합과 명제 파트라면 우리가 요걸 끝낸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마감이 된 거고요. 분량으로는 아니에요. 분량으로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분량이. 그 절반의 수학하의 메인 절반에 해당하는 이제 함수란 단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열조합, 즉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순열조합 파트가 또 이제 요 집합 명제 양만큼 분량만큼 있어요. 집합 명제 분량만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여기를 할 차례다. 전체 지도의 맵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함수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함수. 뭐 일찍 들었으면 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함수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의 앞글자에 뭐가 붙어서 다항함수니 뭐 삼각함수니 이렇게 앞에 뭐가 붙은 말은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함수라는 단독어로 함수의 정의나 뜻은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본 사람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학이 싫어. 기본적으로 별로 안 친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지. 이미 수학상에서 2차 함수를 연신하다가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함수라니. 맞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함수의 개념과 정의, 용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필 건데 그때 내 머릿속에 실제 함수라는 실존 무언가가 하나 있으면 걔를 사례로 계속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엔 지금 2차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 2차 함수를 사례로 생각하면서 지금 나오는 개념들을 매칭을 좀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함수라는 단어의 기원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언젠가부터 함수라고 계속 불러왔어요. 그래서 유력한 썰은 영어로 하면 이게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펑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이게 서구권에서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직접 들어온 나라가 아니잖아. 일제강점기 때가 들어있으니까. 아마 그런 썰이 있어요. 펑션이 중국어로 가서 이렇게 팡 뭐가 됐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넘어오면서 함수라고 되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이 전혀 한자하고 안 맞는 그런 단어예요. 근원을 모르겠는. 그럼 영어 단어 펑션은 뭐지? 찾아본 적 있어요? 그렇지. 기능, 작동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또 영어 단어 풀이에 함수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함수는 사실은 좀 중복어인 것 같고 기능이에요. 기능, 작동. 그 기능이라는 건데 이 실질적인 정의로는 기능은 나중에 최종적인 이야기고 뭔가 작동을 한다라는 건데 작용을 한다라는 건데 최초의 정의는 대응입니다. 함수하면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대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대응. 그러니까 함수의 실체가 뭐예요? 그러면 fx 해가지고 뭐 2x 제곱 마이너스 3x 2x 더하기 3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최종적인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 손에 잡히지 않는 약간 형이상학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표현된 형태일 뿐이고 함수의 기본 컨셉은 바로 대응이다. 대응. 책에 보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지? 탈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라는 집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반바지, 자동차, 자전거, 파인애플. 갑자기 파인애플이 왜 나오지? 내가 먹고 싶은가 보다. 김치. 뭐 이런 집합들. 우리 집합 배웠잖아요, 집합.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응해봐 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얘가 누구랑 대응되면 되지? 이렇게 대응되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랑 대응이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예, 뭐 선을 이었네, 화살표를 보냈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현법일 뿐이라고. 자동차, 탈 것, 자전거, 탈 것, 파인애플, 먹을 것, 김치, 먹을 것, 요런 식의 대응이 일어났네요. 예, 요 상태에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무언가가 작동을 해서 이 대응을 만들어냈다. 여기다가 이렇게 천을 딱 씌우면, 천을 씌워서 싹 지우고 나도 여기로 입력된 무언가가 찌르르륵 가서 어디에 가서 대응이 될지를 알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지금 너희들의 머릿속에 어떤 펑션 하나가 작동을 한 거라고. 경험적으로. 반바지는 이렇게 해서 내가 바지로 입는 거지, 몸에 착용을 하는 거지 라는 기능이, 예, 뭔가가 작동을 해서 반바지를 입을 것에다가 대응을 시켰다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이걸 함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탈 것을 자동차와 자전거에 대응시킬 수도 있잖아요. 방향성의 문제에서, 예, 함수의 정의에 약간 예민한 정의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함수는 정의역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의 한 이름입니다. 집합의 한 이름이고, 공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집합의 한 이름입니다. 대응은 정의역에서 공역으로만 대응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만 대응이 돼요. 공역의 원소를 정의역에 대응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이 뭐냐면 공역의 모든 원소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듣고 있냐? 공역의 원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지? 그냥 원소에라고 하면 모든일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이어도 되지만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직 하나씩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씩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 오직 하나의 주체가 누구냐면 정의역의 원소예요. 주어가 정의역이잖아.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야 한다. 이걸 함수라고 불러요. 지금이 또 자냐?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의 대응과 이쪽에서 이쪽으로의 대응, 지금 대응은 다 이루어졌는데 한쪽은 함수가 되고 다른 한쪽은 이 정의상 함수가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은 함수가 되고 어느 쪽은 함수가 안 될까?
어느 쪽이 함수가 되고 어느 쪽이 함수가 안 될까? 지금 이 문장 정역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공역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집합을 어느 한쪽을 정역, 어느 한쪽을 공역, 어느 한쪽을 정역, 어느 한쪽을 공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응을 시작하는데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전부 또는 일부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들 중 어느 한 방향은 함수가 되고 어느 한 방향은 함수가 안 됩니다. 자, 어느 쪽에 함수가 되고 어느 쪽에 함수가 안 될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방향을 정하면 방향이 시작되는 쪽이 정의역이고 끝나는 쪽이 공역일 거예요. 그럼 이거 둘 다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예, 그럼 만약에 이걸 정의역으로 하고 이걸 공역으로 한 경우 이렇게 함수가 이루어지겠지. 이걸 정의역으로 하고 이걸 공역으로 했을 때 이 방향으로 함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대형이. 그러면 한쪽은 함수가 되고 다른 한쪽은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랬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진이에게 질문을 해볼 거예요. 자, 어느 쪽이 함수야? 할 것이요. 에이? 너 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구나. 이 둘 중 위아래라고 하자. 위아래. 어? 얘를 정역으로 하고 얘를 공역으로 하는 게 아래. 얘를 정역으로 하고 얘를 공역으로 하는 게 위라고 했을 때 한쪽은 함수가 되고 이 정의상 다른 한쪽은 함수가 안 돼요. 자, 되겠죠? 위가 되고 아래가 안 돼요. 아래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을 거야. 왜? 이거 함수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해봐. 더 작잖아요. 하나씩이요. 하나씩이래요. 아직 아니고. 아니 근데 좀 상식적으로 봐도 음. 위가 맞지 않아요? 그냥 작은 약간 애초에 정의역이니까 음.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할 것으로 정의를 하니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큰 범위라 해야 되나? 포함 관계 얘기하는 거야? 포함 관계 얘기랑은 상관이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럼 너 나는 솔로의 영숙이와 영철이가 있을 때 영숙이 맞냐? 안 맞습니다. 영철이가 있을 때 이렇게 대응됐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 포함됐냐? 그런 거 아니잖아. 대응이죠, 대응. 대응 얘기는 포함 관계랑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 정의를 얘기하는 거야. 이 함수의 정의거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일부 또는 전부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했을 때 이쪽 집합을 정의역으로 보고 이쪽 집합을 공역으로 보는 이쪽으로의 대응을 함수라고 할 것인가, 이쪽을 정의역, 이쪽을 공역으로 보고 요렇게 대응하는 것을 함수라고 할 것인가. 와, 논란거리가 이게 선행학습이 돼 있는 놈들은 바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행이 안 될 것 같은 놈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수가 할 수 있대요. 그래, 지수가 할 수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히 기대하지 않아. 대답해 보라는 거야. 넌 어느 쪽? 아니, 너무 오래 끌었다. 이게 또 영상 촬영인데. 자, 각자 마음속에 대답은 하나씩 정했지? 아니야? 지수, 그래, 너 지수 대답까지만 듣고. 자, 지수 어느 쪽? 빨리 위쪽 그러게요. 위쪽 아닐까요? 위쪽 되고 아래쪽 안 되지 않을까요? 아래가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게 너도 우진이랑 생각이 같다? 생각이 같다. 틀렸어요. 시연이는? 나 아래쪽이 함수고 이쪽이 함수가 아니다. 예, 이게 함수고 이게 함수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은 50%니까 여기서 다 반반으로 갈렸을 거야. 근데 내 말은 이 말을 적용해 보라는 거지.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자, 봐봐요.
이쪽을 정의역으로 하고 이쪽을 공역으로 했을 경우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다 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공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오직 하나씩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이 오직 하나의 주체가 정의역 원소예요. 그러면 탈 것에서 출발한 대응이 자동차와 자전거에 2번이 대응이 되는 건 함수가 아니라고. 정의역의 원소 입장에서 오직 하나로 가야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네,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아이고, 아쉽다. 이쪽은 정답을 말하자면 이쪽 방향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다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쪽이 정의역, 이쪽이 공역, 이게 이제 답이라는 거 알겠지? 여기가 답인데 이 정의를 대응시켜봐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오직 하나씩만, 반바지 입장에서는 입을 것에만 대응이 됐죠. 자동차 입장에서는 탈 것에만 대응이 됐어요. 자전거 입장에서도 탈 것에만 대응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얘네가 하나로 모이는데 탈 것 입장에서 나한테 둘이 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정의역의 입장에서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 돼요. 파인애플 먹을 것에, 김치 먹을 것에 대응이 되었어요. 심지어 여기에 있는 정의역이 포도가 되어서 먹을 것으로 대응이 됐다. 그래서 공역에 있는 입을 것은 나에게 대응 온 애가 없다 라고 해도 함수예요. 왜냐면 공역 입장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다른 집합의 이름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치역이에요. 치역. 이 치역이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공역의 원소 중 대응을 받은 것들만 모아서 따로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것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세 단어만 기억을 해도 함수 반을 배운 거예요. 함수의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정의역, 공역, 그리고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 자, 함수의 정의를 다시 말할게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것.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던 2차 함수라는 녀석과 매우 동떨어져 있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는 정의역으로 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함수는 항상 말을 할 때 정의역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정의역이 뭐다라는 걸 명시해 주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정의역이 없는 함수는 함수가 아니에요. 정의역이 지정되고 공역이 지정되고 그리하여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게 함수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너희가 알고 있는 이제 알게 될 표현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정의역 X와 공역 Y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의 원소 그리고 이런 식의 원소를 나열법 형태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게 딱 중학교 때 방식이에요.
중학교 때 이 모양을 본 적이 있어요, 당신들? 예.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녀석이 여기서 출발한 무언가가 이쪽으로 대응이 된다를 얘는 이제 화살표로 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이 2로, 2가 6으로, 3이 4로, 4가 10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면 예, 함수의 약속상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을 출발했다. 그리고 오직 하나씩 갔다. 그리고 예, 이쪽에 공역의 원소 전부 또는 일부에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되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함수가 맞고, 예, 이렇게 되면 함수가 맞고, 그 외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더니 끝이 났다? 여기가 이렇게 비었어?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 역의 모든 자의 모든에 위배되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가장 유명한 대상이죠. 이렇게 원소들이 있을 때 하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갔다. 예,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수인 것과 함수 아닌 것. 여기서도 뭐 함수인 것의 대표 주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원소가 이렇게 되었다. 세 놈이 다 여기로 갔네. 해도 함수가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근데 이제 대응의 방식, 이제 이런 한 판의 모양을 1이 2로 가고, 2가 6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4가 10으로 간 이 한 판의 대응을 이제 다른 대응들과 구분하여 이름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이 되며 이런 식의 대응을 갖는다라고요.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표현법이 있고, 얘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1, 2, 3, 4라고 가로축에 놓는 거지. 예, 정의역을 가로축에 이놈을 요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요렇게 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2, 4, 6, 8, 10 이렇게. 그런 다음 여기서는 1에서 2로가 이렇게 화살표로 갔는데 얘 같으면은 1에서 2로를 요렇게 점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대응이에요. 네? 대응이에요. 이 점을 바라보면서 x값은 얼마야? y값은 얼마야? 네, 각각 수선의 발로 보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좌표 평면에 점 찍고 있는 중이에요. 네, 좌표 평면에 점 찍고 있는데 1이라는 x 값에 대한 대응인 y 좌표가 2가 되었다를 이 점으로 표현하면 이 점 자체가 여기서 이 화살표 역할을 하는 대응이라고. 2가 6으로, 2와 6이 이렇게, 3이 4로 이렇게, 4가 10으로 이렇게. 예, 이거하고 한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대응, 똑같은 함수가 표현이 저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주로 이런 식으로 함수 표현을 했다면 고등학교에 와서는 좌표 평면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고, 이 XY 좌표 평면을 사용하는 함수 대응의 표현을 요 점들을 모아서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고등수학 상에서 이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렀던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다 대응이었다는 얘기야. 사실은 다 함수였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함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이쪽 표현으로 다시 볼까요? 함수인 것과 아닌 것.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함수가 맞아요. 함수가 맞는데 이게 함수인 이유를 설명할 때는 분명히 함수의 정의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공역의 원소 전부 또는 일부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 입장에서 쭉 타고 올라갔을 때 나한테 대응되는 점이 딱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희의 눈은 여기에 누워 있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여기 이 뭐야? 이게 뭐야? 눈이야? 너희의 눈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서 요렇게 스캔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로 세로로 좌우로 이렇게 스캔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 이렇게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해봐. 레이저를 쐈을 때 나의 레이저에 정의역 원소에서 걸리는 점이 한 점밖에 없어야 그게 함수라고요.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건 어떤 걸까? 1, 2, 3, 4가 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어? 그러면 이건 함수가 아닌 거예요. 왜냐? 내 정의역은 4개인데 2에서 올려봤더니 걸리는 점이 없어. 라고 하면 대응을 못 받은 거잖아.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을 못 받은 거잖아. 그럼 함수가 아니에요. 또는 1, 2, 3, 4가 있는데 이런 식이 됐어? 그럼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 정의역의 원소에서 대응을 올려봤는데 이 점에도 대응이 되고 이 점에도 대응이 되면 그건 함수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이런 건 함수가 아닌 겁니다. 아까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니 너희가 배운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 원이죠. 그죠? 직선은 함수가 맞아요. 맞아요. 왜냐고 하면 이 X축에서 지나다니면서 너희들에게 가상의 레이저를 위로 막 쏴봐. 이렇게. 레이저 하나가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레이저야? 이렇게 생긴 레이저가 위로 계속 빛을 쏘면서 좌우로 다녀보세요. 그러면 자기한테 걸리는 점이 오직 하나씩 계속 나오면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얘 한번 쏴봐요. 원을 여기서 레이저가 쫙 다니면서 위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빛을 쏴봐. 그러면 이쪽에는 아예 빛이 걸리질 않고 통과를 할 테고 이런 데는 들어오면 어떻게 돼? 들어오면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고 이렇게 정의역 하나당 y값이 2개씩 걸리죠. 그럼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다시 똑같이 U자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한 번은 이렇게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는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한 이유로. 왜? 정의역이 2개인 거 상관없다. 어떤 거? 정의역에서 공역이 2개 되는 거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정의역만 채워지면 근데 여기 이 1이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여기도 한 번 걸리고 여기도 한 번 걸린다는 얘기는 공역의 원소 2개로 대응이 됐다는 뜻이잖아.
네가 말하는 건 이거야. 1과 4가 이 정의역의 원소 두 녀석이 여기 있는 3이라는 공역에 1도 3으로 대응됐고 4도 3으로 대응됐다. 이건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요 케이스가 1, 4가 3으로 이렇게 대응된 케이스고 이 녀석은 1 하나가 2와 5로 이렇게 대응된 케이스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고 얘는 함수가 맞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우리가 알던 그 2차 함수나 이런 애랑 왜 그렇게 달라요 싶은데, 예, 함수의 원정의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역의 원소에 대한 y의 대응을 난수로 할 수 있어요. 난수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 보여줘야죠. 그 대응 관계를 전부 다 보여줘야 되는데 늘 그렇지만 대응 관계를 생략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여기 정역에 1, 2, 3, 4가 있는데 공역에 1, 4, 9, 16이 있더라고. 1, 4, 9, 16이 있더라고. 그래서 1이 1로 대응이 되고 2가 4로 대응이 되고 3이 9로 대응이 되고 4가 16으로 대응되는 이 관계를 봤다라고 하면, 예, 이 전체의 4개의 대응을 다 보여주기보다 이 함수 fx가 일종의 작용 상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역시 1학년들이고 항상 그렇듯 이 초반부가 되게 중요해요. 예, 초반부에 나는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함수라는 이미지가 너희의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자리 잡느냐에 따라 이후로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쭉쭉쭉쭉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내내 막 손에 안 잡히는 어떤 그 막연한 개념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고 해요. 초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일단 나는 함수의 이미지는 이런 박스의 이미지예요. 박스의 이미지에서 이쪽에 정의역에 1, 2, 3, 4라는 애가 1로 투입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안에서 구당탕 쿵탕 무슨 일이 벌어지고 요 구멍으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1, 4, 9, 6이라는 16이라는 결과물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지. 그리고 1이 1로 대응됐다, 2가 4로 대응됐다, 3이 9로 대응됐다, 4가 16으로 대응됐다라는 대응관계가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박스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알고 싶어 하지. 아니야? 기계가 있으면 이렇게 까보고 싶지 않아? 드러내고, 저런 물을 집어넣었더니 수증기가 나오게 하는 기계가 있다. 그럼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고 이렇게 까보고 싶잖아요. 그 까서 내부를, 난 그렇다고 해. 네, 그 내부를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었더니 1이라는 결과로 대응이 되었다. 여기다 2를 넣었더니 2를 제곱하여 4라는 결과로 대응이 되었다. 3을 넣었더니 9로, 4를 넣었더니 16으로 대응되는 이 박스 안에는 요런 아이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들어온 재료를 딱 받아가지고 2번 곱해서 내보내는 거지. 자기 자신을 2번 곱해서 내보내는 거지. 우리가 함수하고 접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를 알 수 있는, 내부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직선도 그러해요. y는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는 이제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고 이렇게 이었죠. 그죠? y절편 1이고 기울기가 2인 상태의 직선을 이렇게 이었는데, 얘를 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직선을 함수의 입장에서 fx라고 지정을 하고 2x 더하기 1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뭔가 들어오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면 그 원소를
여기다가 보내는 거야. 이게 그 상자의 박스인 거지, 이렇게. 상자의 박스에 X가 쏙 들어갔어? 그럼 들어온 애를 2배를 해. 들어온 애를 2배를 하고 거기다 1을 보태.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이 들어갔다. 그럼 0이 투입이 돼서 0이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투입이 됐어. 그 아이를 2배 했어. 2배 해도 0이지. 더하기 1을 해서 내보내. 그럼 그 아이는 1에 가서 대응이 되는 거죠. y좌표 1에 가서. x에 1을 넣었어. 그럼 1이 2배가 돼. 2가 돼. 2 더하기 1, 3이 돼. 그럼 1이 3에 대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방금 전에 그 표현으로. 2는 5에 대응이 되는 거고요. 이 3은 7에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럼 세상에 정의역이 이렇게 0, 1, 2, 3 정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이 안으로 투입이 돼서 그 결과물을 내놓으면 그 결과물이 여기에 대응, 여기에 대응, 여기에 대응, 여기에 대응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점을 찍어 나가게 될 텐데요. 그 점들이 모여서 직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지금부터 우리가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그렸던 거, 뭐 심지어는 이렇게 그렸던 거, 이 선으로 그렸던 것들은 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대응받은 점들의 모임. 알겠어요? 그게 함수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게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죠. 그건 뭐냐면 함수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웠어요. 1차 함수가 직선이고 2차 함수가 포물선이에요. 배우는데 정의역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배운 정의에 의하면 함수는 정의역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정의역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해돼요? 근데 지금까지 2x 플러스 1 이렇게 딱 1차 함수를 내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쭈악 그었단 말이야. 뭘까 이거? 뭘까? 자, 이제 와서 다시 언급을 해줍니다. 정의역을 생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정의역을 생략할 수 있다. 어떨 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아시겠어요? 예.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함수가 이 x축 전체의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를 포함하여 모든 실수값이 자신의 정의역일 때 딱 한 번 요건에 대해서만 생략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fx는 3x-1이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다. 라고 했던 이 많은 애들 있죠. 이 많은 애들의 요 오른쪽에 아무 말도 없었던 것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생략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는 정의역이 제한되었을 경우, 정의역이 제한되었을 경우 이 그림을 다 그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리 와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 하나를 이렇게 들이밀게요. 그런데 여기다가 1에서 3 사이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터라 이렇게 그렸죠, 그림을. 이렇게. 예. 지금부터는 그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모두가 실선이 되는 그림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점선으로 가이드라인을 긋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이 함수가 실수 전체로 이게 터지면 이 그림이 될 테니까. 대신 정의역을 1에서 3으로 제한했다면 일종의 커튼을 치는 거예요. 1, 3
1에서 3까지가 내정의역이다라고 하면 이 무대 전체에서 양쪽에서 커튼을 쫙 쳐가지고 이만큼 이후로는 너희를 못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죠. 1에서 3까지가 가려지면 니네들 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그림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할 때 정의역 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게 이거야. 이 얘기야. 예, 그 x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정의역 범위에만 나의 시선이 무대가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최소값 얼마야? 라고 하면 3이요. 이거 최대값 얼마야? 라고 하면 7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직선의 최대값이 어디 있고 최소값이 어디 있어? 이거 무한히 뻗어나가는데. 무한히 내려가는데. 예. 정의역이 전체, 실수 전체일 때는 최대값, 최소값 없죠. 그러나 정의역을 제한하면 최대, 최소가 생깁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2차 함수 그렸던 것도 마찬가지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얘는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궤적을 다 그리면 꼭지점이 1,2에 걸리는 대칭축이 x = 1인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지만 얘가 되겠지만 얘의 정의역이 4, 2에서 3 사이다 라고 내어주면 너희는 2에서 3 사이까지만 실선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2일 때의 함수값인 거지 꼭지점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 함수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공역은 원래 표시해줄 의무는 없는데요. 공역을 표시해주면 때로는 어떤 아이는 함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함수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거 좀 볼래요? 자, 내가 정의역을 여기에서 여기로 삼을게요. 이렇게 뭐 숫자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역이다 할게요. 그리고 공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삼을게요. 집중해서 잘 봐. 이번에도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가 정의역이 되고 요 범위가 공역이 되는 하나의 판이 벌어졌어요. 정의역 공역을 지정해줬죠. 내가 여기다가 아무 함수나 하나 걸 거예요. 아무 그래프를 하나 걸 거예요. 그래프를 걸었을 때 이렇게 거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거에 대한 이렇게 거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맘대로 그린 것 같지? 근데 이 둘 중 1번 i, 2번 i 하나는 함수고 다른 하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유를 생각하세요. 자, 함수인 것은 무엇이고 함수가 아닌 것은 무엇인데 함수가 아닌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1번이 함수고 2번이 함수가 아니야. 지훈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유는? 아까랑 똑같이 정의역에 대응되는 다시 정의역에 정의역이 다 돼야 된다고 했는데 정의역에 대응되는 게 다 없어서 정의역에 대응되는 애가 왜 없어? 이 정의역에 여기가 대응이 됐구만. 그러네 하면 어떡해.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얘 대응된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범위 그렇죠.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돼야죠. 2번이 함수가 아니에요. 1번이 함수가 맞아요.
1번이 함수가 맞는 이유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 여기서 레이저를 쏘라고 그랬지? 예, 모든 원소라고 그래서 아까처럼 유한집합일 때는 내가 하나 이렇게 넣어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수가 몇 개냐? 못 넣어? 못 넣는다. 그러니까 레이저 하나를 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찍 하고 이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레이저를 위로 쏘지? 위로 쐈을 때 나한테 대응하여 걸리는 아이가 공역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공역이 대응받을 준비가 되네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면서 대응 하면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마지막으로 대응된 놈이 요 놈일 텐데, 예, 여기서부터 여기가 치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치역이 공역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을 때 그때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솟은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내가 레이저를 이렇게 좌우로 할 때 대응이 여기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대응은 공역이 아니에요. 강호 뭐 이상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역 안으로 들어갔죠. 그럼 정의역의 원소 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의역의 원소 중 요 일부만 지 공역에 해당하는 대응을 받은 거예요. 이만큼이 다시 넘어가잖아? 넘어가면 다시 대응이 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공역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대응이 준비가 돼 있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대응이 되더니 여기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난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함수겠냐고. 이게 안 된다고. 에?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돼야죠. 함수의 정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케이스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이게 이제 직선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직선 문제로 얘기를 하면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되려면 윗벽을 건드리면 안 돼요. 윗벽을. 그러니까 이 위아래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박스에서 이 직사각형의 박스 중에 윗벽을 건드리며 지나가는 것은 함수가 아니고 옆벽을 건드리며 지나가는 것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래요. 양 옆의 벽을 건드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이 됐고 치역이 공역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니까.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윗벽을 건드리게 되면 나의 정의역 원소가 공역 원소에 대응되는 정의역 구간이 요만큼밖에 안 생겨. 이만큼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럼 함수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함수가 되는 맥시멈 마지막은 어디? 네, 옆벽의 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마지노선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지나가도 마지막 선이에요. 함수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죠. 자, 이제 함수의 정의, 그리고 함수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함수의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역대 내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너희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다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제목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인데요.
자, 주의. 이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함수로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근데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함수 이렇게 이름을 주는데 우리가 얘 때문에 좀 착각을 해요. 우리 지금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거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이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함수 앞자에 좀 이름이 붙는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이렇게 배우고 나잖아. 그러면 마치 함수를 이렇게 네 동강을 내서 함수라는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 네 동강으로 내가지고 어떤 애는 1대1 함수, 어떤 애는 1대1 대응 이렇게 할 것 같은, 분류해서 넣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줘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예, 사실은 함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집합으로 모아놓으면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이 중에 정말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이 한 줌에 해당하는 애가 1대1 함수예요. 이 바다 같은 넓은 곳에 있는 함수들은 어떤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냥 함수지. 일반적인 함수고, 예, 그 중에 아주 이제 글씨 써야 되니까 조금 크게 쓸게. 예, 좀 이렇게 부분 집합을 잡아서 1대1 함수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대1 함수. 여기 1대1자 붙어보면 뭔지 대충 알겠죠? 1대1. 예, 이게 아까 이렇게 이 화살표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데, 화살표 대응이 될 때 이렇게 대응이, 공역의 원소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애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1대1이 아니죠. 이건 다대 1이잖아요. 2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면 이렇게 정의역 입장뿐만 아니라 닿는 치역의 입장에서도 나한테 한 놈만 오는 거. 1대1 함수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처럼 유한집합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한집합에서도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정의는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1대1 함수의 정의, 명제로 정의해요. 외워야 돼요. 어떻게 되냐? x1 not x2이면 x1 not x2이면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를 잡은 거예요.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를 잡아서 그 두 녀석이 서로 다르다면 fx1 not fx2이다. 여기서 fx1이라는 건 이미 함수, 펑션을 통과해서 나온 결과물이지. 그러니까 y좌표 얘기하는 거예요. y좌표. x좌표가 다르면 y좌표도 달라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 x좌표가 서로 다르다면 그것이 대응되어 간 fx1과 fx2의 결과물도 서로 다른 녀석이어야 한다. 이게 그걸 위배하죠. x1과 x2가 서로 다른 녀석인데 결과인 fx1과 fx2가 같은 놈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배울 함수라는 놈은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요. 또 1대1이 들어갔네, 그죠? 1대1. 1대1이 들어가면 이 정의는 그대로 같이 따라옵니다. x1 not x2이면 fx1 not fx2이다. 이 명제는 1대1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같이 와야 돼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둘은 하나는 함수고 하나는 대응이고, 뭔가 부분집합 관계겠지, 그지? 예, 요렇게 부분집합 관계 맞아요. 요 중에
이렇게 일부가 1대1 대응입니다. 야, 내가 그린 집합의 크기는 지금 신경 쓰지 마. 글자 쓰느라고 크게 쓴 거야. 한 줌이라고 해서 한 줌. 뭐냐면 그림으로 얘기하면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을 때 정의역 입장에서 하나씩만 가면 돼요. 공역이 좀 남아도 관계없어요. 공역이. 근데 1대1 대응은 하나씩 가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 정의역 원소수하고 공역 원소수가 같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정의역 입장에서만 하나씩 대응이 아니고 공역 입장에서도 하나씩 대응. 이거를 이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이 수업이 좀 집중이 되어야 내가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이제 두 번, 세 번 돌려본다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집합의 표현 중에 조건제시법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집합이라고 그랬지. 그지? 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역을 X, 공역을 Y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럼 치역은 어떻게 표현할까? 치역은 어떻게 표현할까? 치역이 굉장히 고난도의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치역. 일단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집합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바를 이렇게 하나 긋는다고 그랬죠. 조건제시법은 바를 하나 그어요. 그래서 바의 왼쪽이 원소의 모양, 오른쪽이 원소가 될 조건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fx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럼 이 조건제시법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뭐야, 이 집합에는 fx들, 즉 x가 대응된 결과물들이 모여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들이 f를 통과하여, f라는 함수를 통과하여 나온 결과물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게 치역이지. 근데 아무 x나 되나요? 그게 아니라 x는 정의역 x에서 추출한 정의역 x의 원소인 small x를 뽑아내요. 여기서 어떤 애가 하나 나왔다고 하면 그 아이를 F에 통과시켜 나온 결과물들의 모임, 이게 치역이에요. 이 표현이 치역의 표현이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 보게 될 겁니다. 문제풀이 중간에, 특히나 3학년 때. 그러면 바의 왼쪽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치역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공역은 y니까 y가 이러하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공역에 준비된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을 받았다. 뭐 지금은 당장 좀 어려운 말일 텐데 두고두고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함수 단원에는 전체 함수의 한 줌 해당하는 뭔가 특징을 가진 함수들의 이름을 주는 행위인데, 그 이름 중에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모두 다 하나씩이란 뜻인데, 공역 입장에서 하나씩 받는다는 뜻인데, 함수와 대응이 다른 점은 함수는 공역이 좀 남아도 된다. 대응은 공역이 남으면 안 된다. 요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2개 남았어요.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항등함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 역시나 이 셋은 이렇게 포함관계예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그려줬지만 포함관계예요. 그리고 있잖아, 이렇게 이름을 딱 줄 것 같으면 마치 지금 방금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처럼 그래도 집합인데 그래도 집합인데 이 안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원소가 이렇게 들어있기를 기대하잖아. 얘는 좀 독특한 애예요. 항등함수라는 건 원소가 딱 하나입니다. 이 집합에는 원소가 딱 하나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y equal x입니다. y equal x. x랑 y랑 같다 라는 거야. 그래서 항등이에요. 항상 같은 함수. 1을 넣으면 1이 나와요. 2를 넣으면 2가 나와요. 3을 넣으면 3이 나와요. 이 박스가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x를 투입하면 그냥 x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 항등함수를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 i예요. 만국 공통으로 i자가 등장을 하면 그 i라는 함수는 항등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ix 이렇게 써요. ix가 된다 이렇게. 이게 날이 나오면 그냥 이러라는 얘기예요. 아, 너 나한테 3 넣게? 알았어. 내가 3을 뱉어주지. 이런 거예요. 나한테 루트 2 넣게? 루트 2를 뱉어. 네가 넣은 걸 그대로 뱉어. 이게 항등함수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애를 왜 이름까지 줘야 되지? 이렇게? 고유의 함수, 고유명사처럼 이름까지 줘야 되지 싶은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항등함수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야, 너희들 물리할 때 배우지. 물리할 때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함력이 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로 내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당기면 얘를 움직이지.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잖아. 여기 걸리기만 해. 다 당겨. 그럼 뭔가 운동이 일어나지.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면 여기 걸리는 애는 다 이쪽으로 운동을 하지. 두 개를 이렇게 걸어서 당기면 나 여기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 그잖아. 팔이 아플 지경으로 이쪽과 이쪽으로 당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게 0이잖아요. 그죠? 합력이 0이잖아요. 항등함수가 약간 그런 뜻이에요. 이 박스 안에서 지지고 볶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물이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함수, 이 박스 안쪽에서는 본함수와 역함수가 합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배울 역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라고 할 때 0 같은 역할이죠. 0. 는 0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겠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연산의 결과물 이퀄 제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암시하는 겁니다. 항등함수가 되었다. 그 아이가 항등함수가 되었다. 라는 건 이 안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결과 본함수와 역함수가 합성된 결과물이다. 라고 한마디로 함수의 소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는 거예요. 지금 뭐 잘 안 와닿겠지만 이게 언젠가 이제 너희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다가 뭔가 손에 안 잡히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때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포함관계가 아닙니다.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상수함수.
이것도 좀 웃긴 함수인데 얘는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함수에 박스가 있는데 내가 막 1도 넣고 2도 넣고 루트 2도 넣고 2분의 1도 넣고 막 넣어요. 여기다가 막 넣는데 결과물은 3 100원을 넣어도 3 500원을 넣어도 3 10,000원을 넣어도 3 2천만 원을 집어넣어도 3 이런 거예요. 결과물이 단일종으로만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한마디로 네가 뭘 집어넣든 즉 정의역과 무관하게 나는 일정한 결과물을 내놓을 거야 라는 거죠. 대응값이. 예, 이 아이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3이라는 높이가 있고 네가 정의역에 무슨 원소를 넣건 간에 나의 대응값은 3이야 이런 뜻이죠. 이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 그런 이름이에요. fx는 a 이렇게 되면 x랑 무관하게 a가 나옵니다. 이런 이름이 상수함수. 얘네들은 다 각각의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1대1 대응은 이제 나중에 역함수 얘기를 할 때 사용하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항등함수 마찬가지. 그러고 보니까 목적지가 다 역함수에 가 있네. 예. 됐나요? 좋아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함수 편 1부로 하겠습니다. 1부. 화요일 날 2부를 해보죠.